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Travelers Coach 애슐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어딜 공부해 볼 거냐면 Pattern 23. Should I? 뭐뭐 해야 할까요? 제가 뭐뭐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해 볼 부분의 첫 번째 시간이고 그 부분에서의 두 번째 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Should I? 뭐뭐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게 그냥 이렇게 상대한테 조언을 구하는 식의 표현일 수는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should I가 아니라 좀 부드럽게 우리 연음이라는 걸 한번 활용해 볼까요? 좀 원어민처럼 should I가 아니라 should I, should I 원어민처럼 여러분 should I 이란 부분을 발음해 주시면 조금 더 원어민처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Should I take some stuff out of my bag? 제가 물건 몇 개 빼야 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저 물건 몇 개 빼야 할까요? Should I take some stuff out of my bag? 이렇게 좀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에요. 아마 언제 이런 얘기 할까요? 물건이 가격이 넘쳤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여러분 baggage limit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 플라이트에 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한국의 리밋이 넘었다면 Should I take some stuff out of my bag? 그 stuff이라는 것이 그냥 그런 물건 것들이라는 그런 것들, 잡동사니 것들이란 부분으로 보시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것 things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몇 개 좀 뺄까요?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할게요. Should I take some stuff out of my bag? Your turn, everyone.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공부할 부분은 자, 몇 번째 문장이냐면 9번째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Should I take a ride from here? Take a ride? 자, 오른쪽으로 제가 우회전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take a right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Should I turn right from here? turn right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take a right, turn right. 자, 그렇다면 여기서 take a left 아니면 turn left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양쪽을 다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 turn right, turn left만 아시게 되면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부분은 하나의 새로운 표현이 되는 거죠. 저 우회전 여기서 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Should I take a right from here? Your turn, everyone.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Should I take a right from 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오른쪽으로 제가 우회전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케이블카 타워에 가려면 케이블카 타야 되나요? 케이블카 타야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뭔가를 탄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take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Should I take the cable car to go to the tower? 자, 그래서 take the cable car. take the cable car. 그래서 take라는 동사가 무엇을? 타다. vehicle, 뭔가에 탈 것과 관련했을 때 여러분이 ride 혹은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거나 여러분 보신 장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 팟빵이나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Should I take the cable car to go to the tower? 이렇게 한 번쯤 끊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랑 비슷하고 유사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연습해보기 전에 그 다음 문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이제 18번째 문장이 되는 건데요. 내가 섬에 가려면 저 페리 타야 되나요? 라는 부분, 페리. 배에 타야 되냐는 얘기죠. 똑같이 이때도 여러분 take라는 동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Should I take a ferry to go to the island? Go to the island. the 아니라 the로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hould I take a ferry to go to the island?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문장 같이 연속적으로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타워에 가려면 케이블카 타야 되나요? 여러분 턴입니다. It's your turn, everyone. 잘하셨어요. 두 번째. 섬으로 들어가려면 여객선을 타야 하나요? 그 ferry. 여객선은 표현이 좀 어색하실 수 있긴 한데 배 타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it's your turn, everyone.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 다시 연속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Should I take 이란 부분인데요. Should I take the cable car? Should I take a ferry? 다음에 to go to the tower, to go to the island 라고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여기 가려면 take a bus, take a taxi, 혹은 take a ferry 이런 거예요. take a cable car 이런 거 타야 하나요? 라는 부분으로 take 다음에 vehicle, 탈 것이란 부분을 같이 연결해 주시면 이런 거 타야 돼요? 라고 상대방에게 승낙 혹은 동의 혹은 의견을 물어볼 때 질문하실 때도 이렇게 여러분 should I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포멀하게 물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어본 건 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라고 동의라던가 수락 이런 거를 물어볼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애슐리였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All About Travel에서 조금 있다가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everyone.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알고 보면 쓸모있는 애슐리의 여행 꿀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I'm your Travel Coach, Ashley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또 한 분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애슐리 쌤이랑 만난 인연이 되게 신기해요. 그렇죠? 그렇네요. 저한테 쌤이라고 부르셨는데 네. 사실 저의 학생이셨어요. 네. 네. 제가 처음 선생님 만났을 때는 취업하려고 아둥바둥 어느 회사든 그렇네요. 9,000원 주면 맞아. 삼보일배를 하고 가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그쵸.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퇴사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저의 회사 생활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해주신 그런 것 애슐리 같아요. 쌤의. 사실 이제 네.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저희 수업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신 너무 눈에 띄는 영어도 너무 잘하고 외모도 너무 출중한 그래서 저는 사실 예쁜 학생을 항상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네. 사실 인생은 꼭 외모지상주의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네. 죄송해요. 우린 예쁜 사람만 좋아하니까. 네. 그랬는데 그래서 토익스피킹 제가 강사다 보니 그래서 이쁘고 또 영어도 잘하는 학생들을 좋아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스카우트 받았답니다. 스카우트 제가. 받았죠. 저희 이제 직원을 같이 일해보지 않으실래요? 네. 트레이너로. 근데 그런 인연으로 이제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었었는데 네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팟캐스트, 팟빵 사실 전 팟캐스트로 듣긴 했었었는데 네. 어 저희는 퇴사 얘기를 하는 방송이에요. 왜 들으셨죠, 선생님? 그때 제가 심적으로 조금 네. 난 힘드셨을 때. 자유롭고 싶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이사님. 네. 네. 그래서 어느 날 조금. 갑자기 카톡이 와서 이 방송 가연 씨가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저한테 똑똑똑 카톡을 보내주셨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방송을 듣고 있는데 사실 목소리만 듣고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휴대폰을 바꾼 시기였고 휴대폰에 카톡 내용을 보고 있는데 어머 네. 이 사람인가 봤더니 맞아요. 내일을 가볍게에 대한 그 주인공이 네. 저희 학생이셨던 맞아요. 가연 네. 씨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회사 생활과 퇴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송이에요. 3명의 호스트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는 퇴사러고요. 그냥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러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러. 회사 생활과 퇴사 생활 다 경험해본 창직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물고 씹고 뜯기 좋은 회사에 관한 다양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복지, 휴가, 야근에 대해서 3명이 각각 약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이고요. 절대 퇴사를 조장하는 방송은 아니고 퇴사를 하지 말자. 회사가 그럼요. 편하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아를 찾아라.
맞아요. 그런 그래서 방송이랍니다. 오늘 네. 우리가 얘기해 볼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저희는 여행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왜 퇴사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당황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여행을 왜 갈까요? 그래서 오늘의 토픽 자체가 나를 찾는 여행, 나를 찾는 여행 시간이란 부분을 가지고 네. 오늘의 키워드는 gap year, gap time이란 부분이거든요. gap year. 네, gap year, gap time이라는 건데, gap year, 네. gap time이 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외국 일단 우리를 왜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네. 갭 이어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뭐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 뭐 그런 식의 1년 정도의 시간을 좀 가지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게 꼭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가 아니어도 그냥 나 스스로에서 나를 찾는 시간이라는 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여행을 가는 것도 사실은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기 위한 부분도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면 새로운 뭔가 나의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건 거라서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가연 씨는 최근에 어떤 갭 이어이라든가 갭 타임을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최근에? 최근에요. 음. 저는 사실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데 회사가 본업이라면 이 팟캐스트에서 막 회사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딴짓의 일종이었다면 그 팟캐스트 하는 시간이 저한테 갭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저도 지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꼭 우리는 여행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 여행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로만 간다라는 것이 꼭 우리한테는 그러지 않을 수 맞아요. 있으니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의 시간적인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해외에 나가서 뭘 배울 수도 있지만 가서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뭐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나를 찾는 시간으로 우리가 새로운 걸 뭐 바리스타 같은 거에 도전을 맞아요. 해본다던가 네. 서핑을 해본다던가 어떤 특정 코스를 등록하여 나 스스로에 맞아요. 대해서 재능을 뭔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요새는 그 요가 많이 하잖아요, 여성분들. 맞아요. 요가 자격증 따러 인도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쵸. 그것도 일종의 갭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쉽지는 않을 네. 거라 생각을 해요. 요가. 네, 제가 그쵸. 사실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 쉽지 제가 않으세요? 사실 필라테스를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잘하는 줄 알고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봤어요. 근데 네. 안 된대요. 진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말리셨어요? 예, 안 넣어줘, 된대요. 아니 넣어줘. 그게 왜냐면 네. 타고 나야 된대요. 신체 구조상 아. 여러분 타고 나야 된대요. 안 되나. 그래요? 그래서 아니구나. 근데 쉽게 가서 음. 영어를 배우니까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구나. 진짜 네. 본업으로 만약에 갖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걸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요가 선생님들과 꼭 상의해 보세요. 네. 상의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것을 진짜 우리가 퇴사하여 새로운 직종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힐링의 시간일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아요, 어떨지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신중하게. 맞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렇게 갭타임이든 갭 이어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요새 현대 사회가 우리를 되게 사실 힘들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 표현들을 하나 찾아봤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Modern syndrome. 현대 사회 사람들은 이런 신드롬 때문에 되게 사실 힘들어하고 있다. 맞아요. 첫 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표현이 뭐냐면 폰넥 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연 씨? 전 처음 들어봐요. 폰넥. 처음 들어보셨대요. 근데 이 폰넥이란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 뭐 pain in my neck 사실 pain in my 엉덩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우리 전화 통화 많이 하고 계속 뭐 응대를 많이 하게 되니까 목 아파라는 부분인데 사실 뭐 이게 꼭 폰넥이라고 목이 아니어도 뭐 아마도 뭐 손목이 아프다던가 눈이 맞아요. 아프다던가 뭐 어깨가 아프다던가 그렇죠. 뭐 여기저기 막 안 아픈 데가 사실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현대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이제 정말 아픈 부분들이 막 생기고 있겠죠. 네, 맞아요. 저는 목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뭐. 저는 막 회사에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3 때 야간 자율학습하던 그때 시기가 막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팠던 부위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그런 네. 그렇죠. 악몽 같은 시간이. 저는 이제 하지 정맥류라고 하죠, 여러분. 서 있다 앉았다, 서 있다 앉아 있다. 다리가 순환이 되지 않으며 이런 것들이 전 좀 있는데 이게 직업적으로 좀 우리가 아픈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서 우리 요가도 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배워볼 표현은 hurry sickness. 사람들은 정말 hurry 하죠. hurry sickness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hurry sickness라는 빨리빨리 증후군이죠. 맞아요, 맞아요. 전 정말 빨리빨리의 대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빨리빨리 하고 공부도 빨리빨리 해서 점수 빨리빨리 따고 맞아요. 일은 빨리빨리. 왜냐면 고효율, 단기간 네. 고효율 제가 좋아하는 그럼요, 단어긴 네. 한데 맞아요, 맞아요. 어떠신가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시간 네. 낭비 이런 거 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주어서 신중하게 처리해도 될 거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조금 맞아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hurry sickness. 또 우리나라 숫자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맞아요. 빠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는가. 맞아. 빨리 많이 네. 잘 아니에요. 네, 빨리 많이 잘이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진짜 우리는 정말 빨리 많이 잘해서 조금 벗어나야 될 것 같네요. 네. 휴대폰도 끄고 네. 그렇죠? 빨리 많이 그것도 잘. 얘기하고 싶어요. 현대인의 뇌병. 아, 직장인들 네, 맞아요. 뇌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뇌병. 네 아니라 냉 아니라 넵. 넵. 그렇죠. 넵. 이런 거. 상사분들께 네, 냉 아니라 넵을 해야. 네, 그쵸. 맞아요. 네 하면 뭔가 딱딱한 느낌이고 냉 하면 너무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건 친구 사이에서나 쓰는 말. 그렇죠. 넵이 딱 빠릿빠릿해 보이고 뭐든지 되게 똑똑하게 처리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뇌병이라는 것도 있죠. 빨리빨리 hurry sickness 네. 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지름길이었네요. 네. 제 생각엔 해외를 나가려면 무조건 휴대폰을 끄고 맞아요. 네, 로밍은 절대 안 된다. 카톡도 지우고요. 그럼요. 네, 로밍은 하면 안 자기만의 돼요.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우리. 네. 세 번째는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너무 찔려요. desk fast. 그 desk와 breakfast라는 것이 합쳐져서 desk fast라는 것인데 이 직장인분들은 그런 분들 있으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연 씨는 어떠세요? desk fast. 이 데스크 페스트가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음식 먹으면서 그냥 업무 대충 처리하는? 때우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와, 저는 많이 네네. 그래요. 거의. 전 나가서 잘 먹지 않고 네. 거의 때우죠. desk 음. fast.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굳이 내가 점심시간을 희생해서 뭔가를 할 그런 유인이 없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일을 처리하면 그만큼 조금 더 빨리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 데가 있고 네.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이걸 일반화할 네. 수는 없지만 이것도 직종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의 네네. 경우에는 데스크 패스트를 사실은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만큼 그 점심 시간이라고 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네. 사실 그 점심 시간이라는 걸 저는 따로 갖지 않고 그냥 계속 넌스톱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나한테 도구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네. 예. 위장염 막 그런 거 맞아요. 달고 네. 살잖아요. 이런 건 좀 좋지 않죠. 그다음에 얘기해 볼 거는 salaryman과 student라는 단어를 합쳐서 salary-란 단어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개발에 자기 개발 그런가요? 힘들죠. 네.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네. 쉽지 않은 것인데 네네. 그리고 맞아요. 자기 개발이란 부분에 지쳐서 우리는 또 여행을 가는 것이고 그쵸, 그다음에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이란 어떻게 부분에서 보면 선생님께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이요. 자기 그쵸. 개발을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발적인 자기 개발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자기 개발로 몰아져 있는 부분이라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저희 맞아요, 수업 맞아요.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하라고 해야 해서 공부를 하시는 맞아, 경우가 맞아. 많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그쵸. 같아요. 그 뭔가 인증. 네, 요 맞아, 인증 맞아. 문화가 좀 없었으면 당장 제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네. 네, 인증 문화보다는 그냥 근본적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또 여기서 숫자 좋아하는 한국 문화가 그쵸. 나오네요. 몇 점, 뭐 어떤 거 이런 것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네, 몇 개 자격증. 맞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는 얘기해보고 싶은 건 이제 underload syndrome과 overload syndrome이 있는데요. underload syndrome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일이 되게 많다가 일이 프로젝트 같은 게 다 끝나요. 그럼 야 오늘 다 끝났는데 갑자기 뭔가 공허하고 뭔가 뭐 할 게 맞아. 없지? 오버로드는 뭔가 더 하려고 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그래야 네. 살아남는 이런 식의 굉장히 영어로는 dog eat dog이라고 해서 굉장히 경쟁이 심한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회사에 좀 부추기진 않나요? 그쵸. 왜냐면은 회사에서는 네. 장기 목표보다는 단기 목표? 뭐 그쵸. 올해 안에 실적을 얼마 이상, 몇 퍼센트 그렇게 주어지는데 그걸 달성하고 나면 사실 장기 비전이 있어야 계속 롱런에서 일을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데 단기 목표 그냥 매출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 뭐지? 맞아요.
그런 갑자기 허무감이 그 몰려오죠. 허무함이라는 것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허무함을 달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음. 가끔은 잠도 안 오고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다음에 음. 그 다음을 계획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맞아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언더러 신드롬, 갑자기 찾아온 이 공허함을 어떤 식으로 보내시는지. 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이 여행이라는 그 맞아요. 여행이라는 부분이 이 진짜 어딜 또 다른 데를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런 되게 것이 일을 좋아하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쵸?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서 워커홀릭이라고 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네. 요새는 좀 많이 내려놓고 음. 음악도 즐기고 그치만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죠. 그쵸. 그쵸? 저는 근데 요새 뭐 네. 하냐면요. 음악을 만들어요. 네. 와. 신디사이저를 배우고 미디를 배우며 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피아노랑 플룻을 좀 잘 다뤄서 클래식 네. 뮤직을 좋아해요. 네. 반대로 이제 음악을 좀 다음 하고 있는데 콘텐츠에서 보여주시나요? 제가 잘 만들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GM으로 깔아주세요. 네, 그냥 음악 만들고 피아노 치고 이런 거. 너무 좋네요. 네. 그게 맨 처음에는 영어를 하니까 나 스페니쉬를 배워봐야지 했는데 같은 브레인으로 같은 맞아요, 이거를 쓰니까 맞아요. 이것도 또 다른 공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뇌의 다른 부위를 자극해야 다른 돼요. 부위를 자극해야 된다. 맞아요. 그 얘기 네, 만든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맞아요. 여러분들 네. 들으셨죠? 일을 네. 했으면 우린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요. 네. 그럼 왜 나를 찾는 여행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제가 퇴사 방송을 계속 하면서 퇴사하는 많은 원인들 그리고 상황들을 듣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군대 문화 싫어요, 낮은 연봉 싫어요,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결국에 하나로 수렴되는 그 종착지가 내가 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맞아요. 뭐 낮은 연봉까지도 감수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나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퇴사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갭이어라는 게 참 중요하다. 맞아요. 네. 너무 빨리빨리 그러니까 회사 뭐 학교 입학해서 취업 준비하고 딱 직장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정말 오로지 나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결핍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gap year이란 부분을 사실 우리는 이런 거 아닐까요? 뭐 time off 아니면 뭐 break이라던가 뭐 나에 대한 뭐 인생의 뭐 life journey 이렇게 네.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건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이런 개념이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식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주위에 보면 뭐 안식년으로 내가 2년을 쉬었는데 뭐 교수님들이 안식년으로 1년을 쉬었는데 사실 저도 지금 안식년 같은 게 되게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해보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이란 표현 영어로 뭐 sabbatical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sabbatical. sabbatical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게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과정에 뭐 1년 혹은 내가 회사에서 직종을 갖고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내가 브레이크라던가 베이케이션을 조금 길게 가질 수 있으면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또 좋죠. 내가 어떤 사람이 찾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해봤던 거는 gap year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 그래, gap year라는 걸 통하여 여행을 통해 나를 찾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했더니 머던 신드롬이라는 걸 통해서 요새 세상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suffering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얘기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역시 우리는 나를 찾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나를 찾아서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나를 제일 사랑해야지만 지금 내가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해야 어디에서든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쵸.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 찾으셨나요? 저는 항상 그래도 제일 저에게는 럭키한 부분은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즐겁게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고 있는 걸 하는 거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즐겁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How lucky I am. 저는 되게 럭키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와 애슐리와 그다음 퇴사러 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see you next time.